자, 문제 풀어줄게요. 교과서 64페이지의 2번 문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원통을, 여기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요, 이상적인 기체, 아이디얼한 거. 요건데, 얘는 뭐냐면은 서로 기체끼리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이상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체랑은 조금 다른데,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배울 때처럼 가장 기초적인 핵심을 가정해 놓고 푸는 거라서 이상기체를 상정해 놓고 합니다. 실제로 뭐 연력학 하는 사람들은 이상기체에다가 플러스 어떠한 요소들을 계속 추가하겠죠. 실제로는 포텐셜이 있을 테니까 포텐셜 항을 더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뼈대가 되는 건 요 이상기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스톤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할 때 열이 공급되는 동안 기체의 상태 변화 과정은 하나씩 제거해 볼게요. 제거해 볼게요. 등적 과정 안 돼요. 왜 안 돼? 피스톤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으면 부피가 증가한 거잖아요. 등적 과정 안 돼요. 단열 과정 안 돼요. 왜 안 돼요? 열이 공급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등압 과정 혹은 등온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잖아요. 그러면 요때 가하는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피스톤의 면적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F분의 A 뭐야? 요게 압력이죠. 압력이 일정한 과정, 등압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압 과정이고 열이 들어왔으니까 등온 과정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내부 에너지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 6번 문제, 여러분들 이제 뭐 말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적었을 것 같은데, 처음 온도가 T1이고 부피가 V1이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부피가 V2 되도록 했대요. 가는 등압, 여기 등압, 얘는 등온 과정이랍니다. 일단 여기 요거 T2라고 해볼게요. T1이 커요, T2가 커요? T2가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거고, 1은 얼만큼 했냐면 1은 여기 면적만큼, 여기 면적만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 온도가 T1이잖아요. 그럼 여기 압력을 P라고 그러면 PV1은 T랑 같게 놓을 수 있겠죠. 비례하는 건데 같다라고 놓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태였으니까 이 압력 P겠죠. 같은 온도잖아요. T1, T1이잖아요. 여기도 P여야 돼요. 압력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압력 똑같고 V1, V2 이렇게 그려놨을 때 면적 누가 더 커요? 등압이 더 크죠. 그래서 그래프가 그리는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가가 더 많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체가 흡수한 열량을 비교하래요. 기체가 흡수한 열량 우리 두 개 비교해 봅시다. 가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W 가, 여기를 W 나라고 해볼게요. 가에서 흡수한 열량은 얼만큼이 되었냐면 가에서 일한 양 더하기 가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나에서 흡수한 열량은 미안합니다. 나에서 일한 양 더하기 나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죠. 근데 나에서 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T1으로 그냥 유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날라갔고, 얘가 근데 W 가가 커요, W 나가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럼 당연히 결과는 얘가 더 크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가에서는 외부의 한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과 같고, 나에서는 외부의 한 일의 양과 같은데 내부에서 한 일의 양이 가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가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값들을 주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어떤 값들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게끔 문제를 준다 그러면 수치로도 비교할 수 있겠죠. 몇 배 차이 나더라 뭐 이런 것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까지 하려면 조금 어려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비교 정도,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린더 내부에 2000줄의 열을 가했더니, 자, 2000줄을 줬대요. 2000줄 줬더니 외부에다가
외부에다가 400주를 일을 했대요. 그럼 지가 먹은 거 몇이요? 1600이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1600이다. 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온도 증가하겠죠? 근데 그럼 내부 에너지는 뭐라 그랬어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우리 포텐셜 안 다루기로 했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죠.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아니고 증가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분자수, 온도, 부피가 동일한 분자수. 여기 우리가 N 이렇게 쓰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얘기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온도가 동일하대. 부피도 동일하대. 그러면 나머지 여기 이거 갖고 이거 같으니까 이거 압력도 같은 거거든요. 최초의 압력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다. 얘는 고정시켜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델타 V가 얼마? 0. 자, Q 줬어요. 그러면은 Q가는 W가 외부에다 1을 하죠. 더하기 델타 U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Q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W나인데 델타 V가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날라가 버려요. 없어. 델타 U 나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기체는 외부에 1을 하죠.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면 델타 V는 0보다 크니까 외부에 1을 합니다. 자, 니은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 기체 압력 증가하나요? 증가하죠. 왜 증가해요? 왜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자, 델타 U, Q가 들어갔잖아요. Q가 플러스니까 델타 U 나는 플러스예요. 근데 델타 U는 뭐에 비례하는 함수? 온도에 비례하는 함수. 근데 P, V는 T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게 플러스면 요것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T가 플러스인데 요거는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니까 압력 증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체 압력 증가합니다. 자, 디귿.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 어느 게 더 커요? Q가랑 Q나랑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 Q만큼을 줬는데 얘는 나눠 먹어야 되고 얘는 지 혼자 먹어도 돼요. 그럼 누가 더 커요? U나가 더 크죠.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만 더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A, C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자, A, B는 등적 과정이래요. 여기 A, B는 등적.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죠? 자, 등적 써놓읍시다. 등적 과정이고 A, C는 등압. 여기 B, C는 친절하게 등온 과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점, B 상태일 때 온도 TB랑 T 상태일 때 온도 TC는 어때요? 이거 같아요. 내부 에너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BC 과정에서와 AC 과정에서가 같다. 외부에 한 일, BC 과정, AC 과정. 면적 구해봐요.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이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같다? 아니고 틀렸습니다. 얼만큼 더 커요? 여기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요 모양, 요만큼. 요만큼 다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AB 과정에서와 AC 과정에서가 같다. 그러면 여기 이거 TA라고 해볼게요. A 상태일 때의 온도 TA라고 치면 TA 상태에서 TB 상태로 갈 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에 변화하는 함수니까. 그리고 TA에서 TC로 움직일 때 내부 에너지가 누가 더 많이 바뀌었냐라고 하면 온도가 누가 더 많이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어때요? TB랑 TC랑 같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 에너지 얘기 나오면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요거 가지고서 풀던지 아니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걸로 풀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AB 과정에서와 AC 과정에서 같다. AB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흡수한 열량은 얼만큼이냐면 온도 A에서 B만큼 이동할 때 요만큼 할 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AC 과정은 어때요? AC 과정에서는 여기에서도 요만큼 내부 에너지 변하죠. 그럼 왜 이렇게 쓸까? 요거를 U 델타 U AB라고 하고 요거를 델타 U AC라고 해보면 요거 두 개 같죠? 요거 두 개 같죠? 근데 기체가 흡수한 열량 이 Q는 요거 식대로 써보면 지금 A는 A에서 C로 가는 동안은 일을 하죠. 요거 A에서 C를 가는 동안에 일을 하는데 A에서 B를 가는 과정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델타 U AB만 해당돼요. A에서 C로 가는 동안 여기 과정에서 하는 동안은 여기 아래 면적을 W라고 치면 W 플러스 델타 U AC랑 같거든요. 근데 요거 같잖아.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같지 않죠?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B에서 AB 또는 AC로 움직인대요. AB는 등온 과정, AC는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등온 과정이니까 A랑 B랑 상태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야. PV는 T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A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압력 1 곱하기 부피 1인 상태예요. 그럼 B로 갔잖아요. B로 가도 온도가 동일하니까 이거 곱한 값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부피가 3이면 압력은 3분의 1 돼야 됩니다. 그래서 P는 3분의 1보다 크다 아니고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여기 면적 구하면 되겠죠. 면적 요만큼 대 요만큼이니까 차이는 그 틈새만큼 요만큼 차이 나겠죠. 요만큼 차이 납니다. 그래서 AC 과정에서가 AB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이거 기체 분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 합 평균 운동 에너지 온도에 비례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더 누가 높아요? 여기 비교해 보면 P랑 V랑 곱한 값에 PV 곱한 값이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압력이 더 크잖아. 부피는 똑같은데. 자, 그래서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요거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안녕.